자, 그럼 이번에는 단순 닫힌 영역이 아니라 D가 단순 닫힌 영역이 아니라 중간에 구멍이 하나 뚫린 이런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그림 정리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9번과 같이 영역 D가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영역 D 안에 내부에 요만큼 뽕 뚫려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색 부분은 영역 D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영역 D에서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 그림 정리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하고요. 근데 요거를 선적분하는 또는 중적분하는 아이디어는 앞에서 그림 정리 확장처럼 요 옆에 그림처럼 편하게 두 가지 영역으로 잘 쪼개서 그림 정리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적용을 하려면 몇 가지 이제 우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 지점을 A라고 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서 A로 요 방향으로 가는 경로를 C3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에서 B로 요 경로를 타고 가는 요 방향으로 가는 게 C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에서 여기 점을 뭐라고 할까요? D라고, D 좀 그러네요. 하여튼 요 점, 안에 있는 작은 원에 있는 왼쪽 점으로 가는 요 경로를 C4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작은 안쪽에 있는 영역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를 C5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B까지 가는 요 경로를 C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로를 C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로를 이렇게 좀 약속을 하고요. 왜 C3부터 8까지 했느냐? 왼쪽에 C1이 바깥으로 한 바퀴 도는 걸 C1이라고 이미 했고, C2는 이 영역 D 안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요거를 C2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를 C1부터 C2, C8까지 딱 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 정리 확장에서처럼 이 영역 D에서의 이중적분이라는 것은 next round Q의 B라는 것은 두 가지로 잘 쪼갰죠, 그죠? D1에서 의 이중적분과 D2에서 이중적분으로 잘 합하면 이제 그림 정리를 잘 적용하면 전체 영역 D에 대해서 적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림 정리 확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D1이라는 거를 이중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D1은 지금 D1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경로 3과 또 경로 4와 경로 5와 경로 6을 합쳐서 선적분을 한 것과 같죠. 예, 그림 정리해서. 그리고 두 번째 D2 영역, D2 이게 D1, D2라고 해보죠. 이제 D2 영역에서 이중적분은 선적분으로 바뀌면 지금 필요한 게 C8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C6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C6 그리고 여기 아래 C7을 타고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쪽 C4의 역방향 마이너스 C4 요걸 타고 가서 벡터장의 선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림 정리죠, 그죠? D1 영역과 D2 영역 각각에 대해서 그림 정리를 썼습니다.
자, 이제 선적분은 각각의 그 경로에 따라서 합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C3에 대한 적분과 C4에 대한 적분과 C5에 대한 적분과 C6에 대한 적분이 여기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C8에 대한 적분, 그리고 마이너스 C6이니까 경로가 반대면 적분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하고 C6, 그리고 C7에 대한 선적분, 그리고 마이너스 C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4에 대한 선적분이 되죠. 다 이렇게 FDR이 이렇게 되고요. 전부 다 똑같이 하나는 쓰는 게 FDR, 예, 선적분은 이렇게 경로가 중간중간에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분리해서 적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살펴보면 C4에 대한 적분이 날아가고요. 또 C6에 대한 적분이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소거를 하고 나면, 자, 뭐가 남냐면 C3과 C8을 한번 합쳐서 선적분을 하고, 또 3과 8을 했으니까 C5랑 C7을 경로를 합쳐서 선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C3과 C8을 합쳤다는 거는 여기 보시죠. 뭘로 해볼까요? 여기 C3과 C8을 합쳤다는 거는 이 영역의 바깥이 한 바퀴 뱅글 도는 경로죠. 그럼 바로 C1입니다. 그죠? 여기는 C1의 선적분이 되고, 그리고 C5와 C7을 합쳤다는 거는 여기 안쪽 구멍 뚫린 쪽, 예, 빨간색으로 C5와 C7을 합쳤다는 거는 지금 안에 C2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C2로 선적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D 영역에 대한 이중적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C1과 외부 영역 D의 외부 경계죠. 외부 경계를 한 바퀴 돈 쪽이고, 이쪽은 내부 구멍 뚫린 내부 D의 내부 쪽에 있는 경계, 내부 경계에 한 바퀴 돈 게 C2죠. 자, 이게 바로 C의 선적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린 정리가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구멍이 뚫리면 밖에 경계뿐만 아니라 안쪽 경계도 포함된 C1과 C2, 안쪽 경계, 바깥쪽 경계를 포함한 전체 경계에 대해서 그린 정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구멍이 뚫렸건 어찌됐건 간에 영역 D 입장에서는 안에도 안쪽 이쪽 이 선도, 구멍이 뚫린 쪽도 경계선이고 바깥쪽도 이 영역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아무튼 경계선에 따라서는 경계선에 대해서 모든 경계를 합쳐서 그 경계에 대한 경로를 쭉 따라서 선적분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린 정리다 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럼 다음 예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벡터장의 f가 마이너스, 이거 분수로 되어 있네요. x제곱분의 y제곱의 마이너스 y와 x제곱 y제곱분의 x로 주어진 벡터장이 있는데, 이 벡터장에 대해서 그 단순 닫힌 경로를 하나 주어졌는데, 원점을 둘러싼다고 합니다. 원점을 둘러싼 임의의 어떤 양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닫힌 경로에 대해서 항상 2파이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주어진 벡터장을 이런 경로에 따라서, C라는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해도 2파이고, 이런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해도 2파이고, 그리고 이런 경로에 따라서 적분해도 2파이고,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이 경로가 내부에 원점을 포함만 하고 있다면, 원점을 둘러싸기만 한다면, 이 경로가 어떤 모양이건 얼마나 크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벡터장의 선적분은 2파이가 나온다라는 걸 밝히라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한 벡터장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C라는 경로를, 이 그림 11과 같이 C라는 경로를 그냥 원점을 둘러싸는 임의의 경로라고 해보겠습니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아무튼 원점을 둘러싸는 임의의 닫힌 경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C'이라는 경로를 할 텐데, C'은 반지름이 뭐라고 할까요? A인 원을 한 바퀴 도는 경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원 위의 경로, 닫힌 경로죠. 물론 이것도 원 위에 닫힌 경로라고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이유는 반지름 A가 얼마나 작든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엄청 작든 엄청 크든 상관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임의의 A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결론으로 보일 거는 이 경로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나, 경로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나, 다 2파이가 나온다라는 걸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구멍 뚫린 닫힌 경로에 대한 선적분 해봤죠. 그린 정리. 거기서 지금 구멍 뚫린 영역에서 이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이 영역 D에서 그린 정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건 결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나요? 바깥쪽 한 바퀴 도는 경계선에 따라 선적분 한 거와 안쪽, 구멍 뚫린 안쪽 경계선을 따라, 근데 그 경계선이 반드시 그 영역을 왼쪽에 둬야 합니다. 영역을 이렇게 돌 때 영역 D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또 경계선이 또 이렇게 돌아야지 이 경로 왼쪽에 D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쪽 경로를 쓰려면 이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C'은 음의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D를 바라볼 때. 그래서 마이너스 C'으로 선적분을 해줘야지 전체의 영역 D에서,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영역 D에서 그린 정리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걸 구하려면
요 부분이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요 부분이 뭐였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의 p죠. 자, 이걸 미분을 해보면 지금 요만큼이 p이고 요만큼이 q입니다. 자,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면 일단 몫의 미분법이죠. 제곱에 그리고 분자를 먼저 미분해주고 1이죠. 하고 분모를 곱하고 빼기 분자를 그냥 놔두고 분모를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입니다. 2x 이렇게 되면 x제곱 y제곱 제곱에 y제곱 빼기 x제곱이 되고 이제 요만큼 했고요. 빼기 p를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것도 몫의 미분법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분자를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주고 그리고 빼기 분자를 곱하고 분모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x제곱 y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빼기 제곱에다가 y제곱에 x제곱을 빼는 요만큼이 바로 여기 우리가 찾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잘 살펴보시면 지금 요 두 식이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없어지고 0이 되네요. 그럼 결국 이게 0이 되고 결국 적분값이 0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다시 C에 대해서 선적분 한 거랑 마이너스 C에서 선적분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죠. 이걸 이제 우변으로 옮기면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거는 C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프라임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는 원래 C라는 원점을 가운데로 원점을 둘러싸는 그런 임의의 경로죠. 엄청 크던 작던 상관없이 임의의 경로로 적분을 했는데 그 임의의 경로로 적분하는 거는 반지름이 A인 원점을 둘러싸는 원인 그 경로로 적분하는 거랑 항상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나는 임의의 경로로 이 벡터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나 아니면 이렇게 적분하나 아니 나는 이렇게 적분할래 아니면 진짜 쬐끄맣게 적분할래 라고 상관없이 항상 적분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적분값이 같은데 알았는데 그럼 그 적분값이 진짜 2파이냐 구해보면 되죠. 어떻게 구해본다? 반지름이 A인 요 경로로 구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지금 반지름이 A인 경로를 C'이라고 했죠. 그죠? C'은 경로를 하면 반지름이 A니까 A 코사인 T 그 다음에 A 사인 T 라고 할 수 있고 T는 0부터 2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A인 그 원 위를 한 바퀴 도는 경로가 될 거고 그러면 그 경로 C'에 대해서 선적분을 구하면 자, 이거를 적분 변수를 t로 바꾸면 0에서 2파이까지 f에다가 이 t에 관한 식을 다 대입해야죠. 그죠? r 벡터를 대입하고
그리고 r 프라임 오브 t dt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x 대신에 요 값, y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에 f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죠. f라는 함수가 f라는 벡터장을 일단 여기 써 놓고요. 이제 봐야 되니까. 자, x 대신에 a 코사인 t, 그러면 a 제곱 코사인 제곱 t, y 대신에 a 사인 t, a 제곱 사인 제곱 t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 제곱 코사인 제곱 t에 a 제곱 사인 제곱 t에 x a 코사인 t가 지금 f 벡터장이죠. 이 벡터장이죠. 근데 여기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r't를 내적을 해야 되죠. r' 요 벡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t에다가 a 코사인 t가 되고, 거기다가 dt를 해야 됩니다. 0에서 2파이 내적을 하면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a 제곱 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a 제곱 사인 제곱 t 더하기 또 y 성분끼리 곱하면 분모는 똑같고요. 그리고 분자는 a 제곱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여기 1이고 분자도 a 제곱으로 묶으면 1이네요. 그죠? 그러면 a 제곱분의 a 제곱 약분되고 dt만 남습니다. 그럼 0에서 2파이까지 dt고 결국 2파이가 되네요. 자, 요게 반지름이 반경이 a인 작은 원을 한 바퀴 도는 경로가 C'이었죠. 그죠? 그 경로에 대해서 이 벡터장의 선적분을 했더니 2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을 안에 포함하는 어떤 경로를 하든 상관없이 그게 선적분이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결론은 여기 원점을 둘러싸는 모든 양의 방향의 단순 닫힌 경로, 어떤 경로든 상관없습니다. 원점을 둘러싸기만 하고 양의 방향으로 도는 단순 닫힌 경로는 요 벡터장의 선적분은 무조건 2파이가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